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진 않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1, 2, 3번에 해당된다면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세침습 치료 안에서 어떤 치료가 있냐? 첫 번째는 내시경이에요. 특수 내시경 장치, 위나 장 내시경 하듯이 척추도 내시경이 기법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절개인데 1cm가 되게는 안 돼요. 약 5mm에서 8mm 정도, 흉터가 거의 없죠. 수술한 다음에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출혈도 없고 국소 마취 또는 부위 마취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내시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시야가 좋은 거죠. 즉 시야를 확보하면서 진단하면서 치료하니까 정확성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절개를 해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장면인데 큰 화면을 보고 하는 이런 수술적 방법입니다. 피부를 요만큼 열기 때문에 수술인 건 맞아요. 미세 최소 침습적 수술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29세 남자 환자인데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이분은 이제 현장 일을 하시고 근무 중에 이제 확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서 실려 오셨는데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심한 강도의 통증, 허리 통증과 엉치부터 허벅지,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이고, 기침하거나 숨을 쉴 때라든지 또는 소변 볼 때 엄청나게 아파서 거의 실려 오셨는데, 이분의 척추 내시경 사진이에요. 요 실타래처럼 보이는 하얀 게 디스크가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 MRI를 보면 4번, 5번 사이의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신경 통로가 완전히 막혔죠. 요것을 내시경을 넣어서 전신마취하지 않고 이렇게 꺼집어냈어요. 이렇게 터져서 신경을 누르니까 너무너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4번, 5번 디스크 진단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내시경 치료가 잘 돼서 수술 전후 사진이 완전히 달라지고 호전됐죠. 다시 이분의 내시경 사진이에요. 터져서 탈출된 디스크 수액을 제거를 했더니 자 어떠세요? 감압이 돼서 신경 줄기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 겨드랑이 사이에 이 디스크가 펑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바닥에서부터 빵 터져서 올라온 거예요. 요거를 속 빼내면 되죠. 자, 두 번째 미세 침습 치료는 현미경이 있어요. 미세 현미경. 현미경으로 또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압박 부위를 제거하고 통증과 신경 주변에 여러 가지 염증이나 압박을 풀어주는데, 대개는 절개 부위가 1, 2cm예요. 내시경보다는 조금 크죠. 현미경을 이용해서 주변 조직을 보고 병변을 보고 디스크가 크게 터졌다든지 주변을 약간 넓게 봐야 될 때는 현미경이 상당히 빠릅니다. 전신 상태가 약한 환자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전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부위 마취 하에 수술이 가능하고 어웨이크닝 수술, 즉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주치의랑 대화를 하기 때문에 환자도 안심하게 되고 저희도 편하고 수술도 빨리 끝납니다. 자, 현미경 치료 사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77세 어머님, 여자분이시고 이제 시골에서 오셨어요. 30년 동안 농사하셨고 일할 때 좀 꾸부정하세요. MR 보면 4번, 5번에 협착이 심해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완전히 막힌 게 보이시죠? 이 정도 되면 걸음 걸을 때 거의 한 40도, 30도 구부러진 상태로 이제 걷게 되세요.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최근에 아파지시고 3년 전부터는 아예 이제 걷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m 보행이 안 되면 정말 생활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오셨어요. 뭐 당연히 침이나 주사는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4번, 5번에 받으셨고요. 자, 보세요. 현미경을 했어요. 전신마취 하지 않고 2cm 절개해서 요 막혀있는 협착증을 어떠세요? 완전히 풀렸죠.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몇 킬로를 걸어도 문제가 안 되고 허리도 꼬부라졌던 게 쭉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77세 여성 전신마취 안 하고 3, 40분 정도 걸리는 수술로 2cm 절개해서 협착증 한마디면 1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이게 막혀있던 통로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어머님 단면도죠? 완전히 막혔죠? 어떠세요? 풀렸죠. 다시 전 MRI 옆에서 본 거 막혔죠? 풀렸죠. 단면도 완전히 막혔죠? 디스크도 완전히 꽉 목졸라져 있죠. 요게 완전히 풀렸죠.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미니 유합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핀을 넣는데 미세 침습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를 나사와 케이지를 이용해서 고정하긴 하지만 예전같이 근육을 너무 많이 벌리거나 전신마취해서 또는 주변에 막 손상될 뼈를 많이 만지지 않고 하는 수술 기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내시경을 통해서 또는 현미경을 통해서 또는 절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개와 벌림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유합술이 있어요. 그래서 절개 부위가 적고 주변 조직도 손상이 적고 불안정한 척추뼈를 딱 맞추는 기법인데 요거조차 전신마취 안 합니다. 그래서 못을 박는데 전신마취를 안 합니까? 네, 안 합니다. 저는 최근 7년, 8년 동안 저런 미니 유합술을 할 때 전신마취를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즉 고령 환자도 만성질환 환자들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틀어져 있는 경우는 내시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미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니 유합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척추체 성형술인데, 아니, 뭐 성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성형수술인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노인성 질환 중에서 압박골절이 있어요. 엉덩방아 찍고 넘어지고 하시면 또는 골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분들은 뼈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척추뼈가 이렇게 제 주먹처럼 깡통처럼 돼 있는데 이 깡통이 찌그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일 때 이렇게 널리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이 뼈가 위아래는 네모난데 여기는 좀 깡통같이 찌그러졌죠. 금이 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 넣어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본 시멘트가 있어요. 뼈 시멘트 이용해서 이렇게 부러진 뼈를 이렇게 떼우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도 안 걸리고 전신마취 필요 없고 극심하게 아팠던 압박 골절로 인한 골통이 회복이 되고 당연히 이제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 환자가 많겠죠. 그런 분들이 회복이 좀 빠른 좋은 치료 장점이 있고 아주 여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고요. 무조건 압박골절이 있다고 본 시멘트, 즉 뼈 시멘트를 삽입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경미한 압박골절이거나 뼈가 너무 약한 경우는 오히려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인데요. 손상된 디스크가 이제 밀려 나오면 우리가 목이든 허리든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죠. 그러면 디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건 괜찮지만 디스크를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비어있지 않습니까? 3번, 4번 사이에 디스크가 완전히 없으면 이게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나사못을 안 벗고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는 것을, 즉 움직여주는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는 것을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학회나 전 세계 권고사항이 허리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논문상 여러 가지 근거로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은 어떨까요? 목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 즉 움직여주는 모바일 디스크, 인공 디스크 치환술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허리는 하시면 안 돼요. 하는 병원도 있는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 인공 디스크는 하셔도 됩니다. 이 사진은 허리 인공 디스크 치환술한 사진이에요. 배 앞으로 들어가서 두 마디. 이런 거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학회에서. 목 인공 디스크 삽입은 가능하다. 인공 디스크는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바일 디스크를 삽입을 하는 건데 전방 경유에서 모바일 디스크를 허리 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유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 전 세계 논문과 학회에서 근거가 있고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고 목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수술을 잘 했어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재활을 잘 하셔야 돼요. 척추 수술한 다음에는 정말로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미세 침습 치료가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나사못 받고 막 크게 수술하면 재활 안 시켰거든요, 아예. 요즘에는 이라스라 그래가지고 Early Recovery Ambulation. 무슨 말이냐? 내시경하고 현미경하고 다음날 막 걸어 다녀요,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 연계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요. 왜 재활 치료가 중요하냐 하면은 재활 시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랑 거의 30% 차이가 나요, 효과가. 그리고 통증 완화 및 척추 안정성 회복 확률도 한 40% 차이 나요. 다 논문에 있어요. 논문에 있기 때문에 특히 미니 유합술을 한 환자 중에서 재활 치료 받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재발률이 60%가 낮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술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의학적 재활 가이드라인은 이제 수술 이후에 1 내지 3개월 정도는 근력 강화나 가동 운동 범위 정도로 이제 반드시 병원에서, 특히 수술했던 병원에서 하길 권하고 있고요. 이제 4개월째 접어들면 좀 고난이도의 운동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가이드를 드리기 때문에 빨리 일상생활 복귀하면서 운동까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 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척추 질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건강에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잘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도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